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생각보다 꽤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잡고 있으면 뭐 2-3일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저희같이 이제 공사를 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제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 보통 한 4-5일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뽑은 거는 내역서에 이 수량만 확인한 겁니다. 수량만. 그러면 이 단가, 이제 금액은 재료비 이런 단가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내 집이 어떻게 해서 어떤 비용이 나오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오는 게 1초 만에 금액이 나오는 거하고 1분 만에 금액이 나오는 거하고 맨날 며칠을 걸려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0시간 이상이 걸려서 뽑았을 때 그 데이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솔직히 1, 2억 하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냥 주변에 어떤 사람 소개로 간단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진정 내 집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어줄 수 있는지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내역서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주인의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집을 지을 때 견적을 받아 보실 겁니다. 아무 도면에나 없이 그냥 30평 정도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평당 얼마 할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견적입니다. 저희가 도면이 완료가 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도면입니다. 이 정도 두께가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이 정도 도면 두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도면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본다고 가정하에 3가지 타입 정도의 사람을 만나서 견적을 받는다 생각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타입의 사람은 이제 만나가지고 이 도면을 주고, 우리가 이게 한 3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지금 집을 지으려고 한다. 평당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 그러면 바로 그냥 그러면 평당 한 50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도면을 주면 한번 쳐다는 볼 겁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서 외장은 벽돌로 하고 지붕은 징크네. 그리고 내부는 이 정도로 되고, 이 정도 같으면 한 평당 55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C는 이 도면을 줬는데 제가 한 도면을 물량을 뽑아가지고 검토해서 한 4-5일 후에 제가 내역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견적하는데 왜 4-5일이나 걸리고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견적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이 그냥 도면 보고 대충 그냥 금액 이야기하면 되지, 저희가 한 4-5일 걸린다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 그러면 맨날 밥 먹고 그것만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견적을 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집을 짓거나 견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견적을 합니다.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물량을 뽑고 내역서를 만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뽑을 때 그냥 저희가 쉽게 뭐 철근 얼마 들어가고 레미콘 얼마네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수기로 다 물량을 다 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적산 프로그램에 돌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회사들이. 그리고 적산을 하는 회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상당히 좀 완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저희가 도면을 검토를 하다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시공을 하면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어서 그걸 많이 이제 다시 수정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그걸 다 완벽하게 소화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빼먹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한다 그래서 또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일일이 다 뽑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제가 좀 이래가지고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런 건 좀 약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게 제가 내역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게 제가 일반적으로
이게 내역서를 만드는 양식입니다. 이게 한 장 한 장 원가 내역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흔히 보시는 게 이 내용만 보실 겁니다. 공사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만 보시지 다른 거는 잘 안 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내역서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철근이 얼만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얼만큼 들어가고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수는 얼만큼 되고 벽돌은 얼만큼 쌓고, 그 다음에 석재는 얼만큼 시공을 하고, 그럼 타일은 얼만큼 붙이고, 금속공사도 있고 이 창호공사도 물량이 얼만큼 되고, 그리고 수장 이제 페인트 칠하고 내부 마감을 어떻게 되고, 또 유리는 어떻게 되고,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골조공사, 철근, 레미콘, 목수가 들어가는 합판이나 거푸집 이런 작업에 대한 물량만 뽑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기초에 텃파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땅을 얼만큼 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텃파기, 그러면 잡석 깔기, 이렇게 대메우기, 뭐 나중에 땅을 파고 난 다음에 이제 흙을 다시 조금 대메우고 야 되는데, 땅을 팔 때 건물 크기보다 조금 더 넓게 팝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흙을 좀 넣어서 대메우기 해야 되는데, 그런 물량까지도 다 뽑습니다. 실제로는 기초 바닥에 저희가 비닐을 까게 되어 있는데, 비닐 까는 물량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량이 들어가고, 철근을 몇 미리로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몇 cm 간격으로 시공을 하는지도 해서 제가 물량을 다 뽑습니다. 그렇게 산식을 걸어서 다 하면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0.2가 20cm 간격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와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16mm 철근이 여기는 225.5m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량을 다 뽑습니다. 기초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보면 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기초만 철근 양입니다. 철근, 레미콘 이런 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1층 바닥에 이제 부호가 있는데, 이런 기둥이나 이런 부분도 물량을 다 뽑습니다. 철근 길이나 일일이 다 뽑습니다. 벽체도 다 치수를 확인을 해서 다 뽑습니다. 이렇게 뽑고, 계단실도 뽑고, 여기 보시면 1층 벽체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그러면 거기에 철근은 얼만큼 들어가는지 해서 다 물량을 뽑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뽑고, 화장실 부분 모든 부분을 다 뽑습니다. 이렇게 쭉 뽑으면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면 외부 계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물탱크도 있고 다 뽑습니다. 다 뽑으면, 이 정도까지 뽑으면 저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텃파기 얼만큼 텃파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뭐 비닐을 얼만큼 까는지, 그럼 여기서 보면 레미콘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수들 거푸집 양이 나오고, 그리고 끝에는 이제 저희가 철근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mm 철근, 이게 메다수입니다. 그러면 29,000m가 들어가는 겁니다. 29,000m가 들어가면 그걸 저희가 또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철근에 단위 중량이 있기 때문에 단위 중량을 곱해서 또 할증을 곱해서 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17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3mm는 얼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16mm는 1.6톤이 들어가고, 19mm는 한 22.5톤이 들어가고, 또 22mm가 한 5톤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다 뽑습니다. 이 정도 뽑으면 내역서에 어느 정도가 표기되냐 그러면 2장으로 끝납니다. 조금 전에 텃파기 했던 공사,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이 2장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뽑아야지 저 2장이 뽑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외장 물량을 뽑은 겁니다. 이제 석공사가 대부분이니까 석공사 물량을 이렇게 뽑아가서 이게 외장의 물량입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 물량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 다 뽑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적공사로 되어 있는데 샤워실, 탈의실, 조리실 이런 부분 벽돌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다 물량을 뽑습니다. 그리고 보면 벽돌이 제가 0.5B가 있고 뭐 1B가 있고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1제곱미터, 가로 세로 1m, 1m에 벽돌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산으로 다 표시가 되는데,
그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다 벽돌 장수를 뽑습니다. 쫙 이렇게 내려가면 요 정도까지 벽돌 장수가 나오는 거고, 이 뒤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방수를 해야 되니까 이 방수하는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1층 부분 이제 각 마감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합니다. 가로 세로 곱하기. 여기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옵니다. 커튼 박스면 또 실리콘 처리되는 매다수까지도 다 뽑습니다. 저희가 현관 그 안에 공간에 이 정도의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관문도 있고 이제 문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바닥은 뭘로 할 건지 벽은 뭐 할 건지 따라서도 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은 여기 보시면 타일, 이제 바닥엔 타일은 300에 300짜리 타일을 저희가 시공하는 거고, 천장도 이 경량철골로 이제 천장을 시공하는 거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뽑습니다. 보시면 쭉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뭐 휴게실마다 방에 이 정도의 공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의 공정이 다 넣어져야 방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 보시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인방은 이제 뭐 크게 아실 필요 없고, 시멘트 벽돌 장수가 17,000장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0.5비로 쌓는 게 한 900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비로 쌓는 게 한 16,000장 정도 된다. 근데 이제 벽돌 쌓는 거하고 실제로 시멘트 벽돌 수량하고 다릅니다. 벽돌 쌓는 거는 보시면 16,800장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벽돌은 17,000장이 넘습니다. 이거는 할증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벽돌이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그 할증을 계산해서 저희가 물량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렇게 뭐 여기는 방수하는 물량 이렇게 쭉 다 뽑습니다. 이렇게 미장도 있고, 이제 마감재 타일도 있고, 여기는 타일 공사 물량이고, 여기는 이제 수장 공사 물량도 들어가 있고, 페인트도 들어가 있고, 다 물량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산식을 걸어서 나중에 내역소로 올라갑니다. 내역소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습식 공사, 이제 방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산식을 걸어서 다 올라태운 겁니다. 이런 물량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물량을 다 뽑아서 다 일일이 더해서 산식을 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창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생각보다 꽤 오래 많이 걸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잡고 있으면 뭐 2, 3일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저희같이 이제 공사를 하고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제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하는데 보통 한 4, 5일 넘게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뽑은 거는 내역서에 이 수량만 확인한 겁니다. 수량만. 그러면 이 단가, 이제 금액은 재료비 이런 단가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철근이 지금 얼마 하는지 시세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제가 76만 원을 넣어놨는데 지금은 76만 원이 해당이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근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시세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희가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도 레미콘 가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미콘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 근처에서 수급을 하기 때문에 어디 현장이 있냐에 따라서 그 중인근에 레미콘 회사 몇 군데를 전화를 해서 규격과 이 물량을 확인을 해서 단가를 확인을 합니다. 보통 한 3, 4군데 이상은 저희가 단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견적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수 인건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판이나 이렇게 설치되는 것도 공사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인지에 따라서도 평당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물량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뭐 뒤에 석재나 타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장이나 이런 부분도 한 1, 2m의 벽면에 미장을 하는 거하고 한 3, 4m 높이의 미장을 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공사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그걸 도면을 검토해서 다 반영을 해서 금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창호 같은 것도 어떤 창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단가가 달라지니까, 지금 저희가 도면에 이렇게 보면 그 회사 브랜드나 이런 거는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금액을 다 집어넣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얼마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중에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견적을 해도
빠지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몇 번을 검토를 합니다. 산식이 잘못됐는지, 도면에 누락된 건 없는지, 또 빠진 건 없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저희가 견적 설명이라 그래서 여기에는 도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면에 조금 미비한 부분, 도면의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는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증이 얼마 되고 이렇게 하면 감이 얼마 된다.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다 확인을 합니다. 도면에 조금 변경해야 되는 부분, 안 그러면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견적을 넣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다 그러시면 좀 재미없는 영상이었어 가지고 좀 그러실 건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견적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도면도 안 보고 그냥 평당 얼마 하면 됩니다. 내가 짓고 싶은 집을 그렇게 지어주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정보들이 그 도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면을 보지도 않고 금액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도면 잠깐 보고 금액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안에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으면서 그냥 대충 부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렇게 물량을 완벽하게 뽑아도 사실은 건축주가 100% 원하는 걸 다 반영한 건 아닙니다. 방문의 치수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제품을 사용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상당한 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이라 그러면 제가 이거가 이제 그 업체 카탈로그인데, 지금 이거 제가 이 업체를 선전하려고 그러는, 홍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뭐 다 같은 제품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방문이라 해도 방문이 한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방문이 이렇게 많은데 다 같은 가격은 아닙니다. 방문 종류마다 가격이 두세 배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방문의 문틀의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방문의 가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방문 손잡이 하나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2, 3만 원 하는 것도 엄청 많지만 25만 원, 방문 하나 값보다 더 비싼 문 손잡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지지만 그 브랜드 안에서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사면동문도 어떤 문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슬림하게 나오는 제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는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금액 차이 별로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게 모이고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평당 얼마 이야기하고 대충 도면을 본 곳에서 공사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얼마 안 하는 금액을 생각했겠지만 건축주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나는 그렇게 견적 안 넣었다. 100%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내역서를 뽑고 이렇게 상세하게 해도 나중에 세세한 부분에 가면 의견 차이가 생기고, 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면 비쌌지 저렴한 걸 머릿속에 담고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량을 뽑아도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략 얼마, 평당 얼마,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 애매해져 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BC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를 선택하는가는 솔직히 건축주의 몫입니다. 뭐 저희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 집이 어떻게 해서 어떤 비용이 나오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오는 게 1초 만에 금액이 나오는 거하고 1분 만에 금액이 나오는 거하고 맨날 며칠이 걸려서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0시간 이상이 걸려서 뽑았을 때 그 데이터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하겠습니까? 20시간 이상 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냥 1초, 1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뽑을 수 있고 그렇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집을 지으면 잘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고 이렇게 해라는 뜻은 아니라 판단을 할 때 솔직히 1, 2억 하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냥 주변에 어떤 사람 소개로 간단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검증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진정 내 집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지어줄 수 있는지 조금 판단하는 기준이 이런 내역서에서도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